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트랜스포머 1 버전의 보이저 센티넬 프라임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품 리뷰를 하는데요. 영화 버전 제품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영화 개봉 한 달 전에 제품이 풀리지만 이번 트랜스포머 1 같은 경우는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제품들이 나오면서 지금 센티넬 같은 경우도 거의 8개월 만에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출시는 오래전에 됐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정발이 되고 있죠. 정확하게는 아직 정발은 안 된 상태고 이번 5월달에 진행됐던 초일학 브랜드 스토어 행사 기간에 이렇게 잠시나마 구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꽤나 긴 시간 동안 기다린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간만에 소개하는 제품인 만큼 또 재밌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서 이번에 제품 같은 경우는 패키지 디자인이 바뀐 이후 처음 또 소개하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전면에 블리스터 창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번에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즈와 함께 돌아오면서 스튜디오 시리즈 패키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관하는데도 용이할 것 같고 또 기존에 없었던 또 사라졌던 전면 창이 생기면서 제품을 보호하는데도 꽤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가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레거시 같은 경우도 바뀌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즈 제품을 소개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구성은 본체와 센티넬 프라임의 방패, 그다음에 블래스터 2정이 들어있는데 이 무기 같은 경우는 배틀 모드 때 사용이 되고 영화에서도 전투 모드를 할 때 변신했던 그 모습에서 드러났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장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양날검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옛날에 비스트에서 막 옵티머스 프라이머한테 부품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센티넬도 다른 제품에서 검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본체와 무기 구성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품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렌더링 이미지를 봤을 때는 안 그래도 비변형 제품인 블로키 제품을 본 이후라서 굉장히 투박해 보이고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태였는데 실제 제품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좀 걱정했던 거는 이 센티넬 프라임의 날개, 이 날개를 표현하면서 좀 많이 답답한 그런 등짐이나 묵직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했는데 보다시피 날개도 아주 깔끔하게 등짐도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납작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다 보니까 디자인이 단순해진 덕분에 이렇게 또 제품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비변형 제품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그런 수준의 날개 형태를 보여줍니다. 핀이 있어서 이렇게 꺾여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도 회전하는 축이 있어서 날개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있는 그런 대장의 이미지도 있고 또 날개를 펼쳐서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마크 같은 형태라서 좀 바로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다시피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고 이제 정면으로 와보면 얼굴도 정말 잘생기게 잘 나왔습니다. 앞서 봤던 블로키 제품, 비변형인 블로키 제품에서도 얼굴이 잘 나왔다 생각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더 영화에 맞게 잘 나왔죠. 뭔가 이게 센티넬이라고 하기에는 좀 옹졸한 느낌이 있는데 원작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고개도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360도로 회전이 되고 약간 들리지만 이렇게 고개를 드는 듯한 모습도 취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옆에 돌려보면 알겠지만 은색과 금색의 이런 포인트가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갔고 몰드도 잘 된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흉부로 오면 흉부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고 이것 또한 블로키 제품보다 더 멋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키에서는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메가트로너스의 코그를 집어넣었던 자신의 스파크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데 안에는 이렇게 스파크가 없지만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개폐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 디테일까지 살렸다는 게 또 본가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간으로 열어보면 코그는 없는 대신에 이렇게 뭔가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배틀 마스크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배틀 마스크를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굳이 교환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배틀 마스크와 언 마스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배틀 모드를 보여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어깨 쪽으로 오면 특히 이 2두와 3두 부분이 굉장히 두꺼운 이 센티넬의 특징을 아주 잘 살렸죠. 이것도 뭐 블로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도 특징을 아주 잘 살렸는데 또 상박뿐만 아니라 하박 부분의 두툼함을 더 잘 살렸다는 점에서 또 이런 부분에서는 본가가 또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죠. 또 어깨에서는 이렇게 들어서 또 배틀 모드 때 필요한 이런 전개를 할 수 있는 파츠가 숨어 있고 어깨 가동 같은 경우는 어깨 견갑 밑에 이렇게 어깨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어깨를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들려서 살짝 아쉬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안쪽에 볼관절로 어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이나 이런 가동을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겨드랑이와 또 바깥쪽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가동이 두 개가 있어서 나름대로 유연한 그런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주면 딱 직각으로 접히고, 불륜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접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가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좀 단점 아닌 단점인데, 뭐 그렇게 단점은 아니지만 이게 구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례를 보니까 여기 전체가 좀 헐렁거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이제 가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들어서 허리를 돌려보면 허리도 아주 깔끔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허리에 빈 공간이 있어서 허리 가동 시 등짐과 하체에 충돌이 없게 잘 만들어졌죠. 하체 고관절은 보다시피 이렇게 개방형이라서 완전히 가동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꺾는 거나 뒤로 꺾는 거는 잘 됩니다. 물론 뒤로 꺾는 거는 보다시피 이렇게 등짐에 걸려서 잘 안 되는데, 아무튼 다리 가동도 팔과 마찬가지로 잘 된다는 점. 무릎 가동은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데 이게 또 비율상 허벅지가 되게 짧기 때문에 무릎 가동을 했을 때 뭔가 자세를 취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꺾으면은 직각으로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허벅지가 짧다 보니까 자세를 전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히어로 랜딩이나 다른 포즈는 잘 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거, 이렇게 하체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정강이의 쉐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블로키하고도 비교했을 때 블로키도 좀 잘 표현됐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색감에서나 이런 두툼함이 본가만의 이 고급짐을 잘 살린 것 같아서 또 마음에 들어요. 보통 또 이제 왕구로 오면 좀 컬러 배치가 좀 안 되는 편이 있는데, 센티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분 도색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통짜같이 생긴 다리지만 발목 가동도 아주 유연한데, 이렇게 발목이 꺾어지면서 바깥쪽 덮개와 안쪽 덮개가 따로 움직이는 이런 가동을 볼 수 있고, 거의 이 정도 발목이 접질린 수준으로 이렇게 발목이 가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팔꿈치도 이렇게 꺾여지면서 이렇게 가동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배틀 모드를 위해서 이렇게 꺼내 놓는 건데 이렇게 꺼내서 각도 조절을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배틀 모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얼굴을 보여줬던 것처럼 얼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파크를 꺾고 얼굴을 살짝 빼서 안쪽에 있는 마스크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바로 배틀 모드로 마스크가 전개가 되고, 어깨도 여기 있는 부분을 꺼내서 이렇게 꺼낸 다음에 딱 닫아주면 이렇게 어깨에 있는 숄더 캐논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블로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파츠를 바꿔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전개됐는데, 본가는 또 변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귀찮음을 없애줬어요. 바로 여기 팔뚝을 쭉 당겨주면 그대로 배틀 모드가 전개됩니다. 팔도 길어지고 변신도 편하고 완전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아까 본 것처럼 뒤꿈치 부분의 파츠를 꺼내서 이렇게 엔진 부분을 꺼내고 닫고 이렇게 꺾어주면 배틀 모드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블로키의 배틀 모드에 보면 이렇게 종아리 부분에 이렇게 또 파츠가 있었는데, 본가는 없나요? 하면은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꺼내서 뒤집어주면 바로 이렇게 종아리에 있는 캐논까지 모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다른 비변형 제품들처럼 부품을 뭐 갈아 끼우고 새로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전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트랜스포머는 이런 맛이지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배틀 모드를 전개할 때 흉부 부분에 이 파츠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는 빠져먹어서 앞으로 리뷰에서는 이렇게 안 보여질 텐데 이것도 전개를 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배틀 모드를 해준 다음에 아까 구성품에서 봤던 쉴드를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배틀 모드가 전개되고, 블로키 버전과 제품을 비교를 해보면 변형을 한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변형과의 차이점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걸 또 한번 느껴볼 수 있죠. 뭐 이거는 또 개인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본가 제품이 비변형에 못지않게 정말 훌륭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걸 또 한번 느껴볼 수가 있죠. 일단 가장 좋은 장점은 배틀 모드와 노멀 모드 그리고 비클 모드까지 변신이 된다는 것. 비변형인 블로키 제품은 배틀 모드를 했을 때 거치대가 없으면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허리를 받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원래는 이제 블로키 자체에서 나온 그 받침대에 거치를 해야 하는데, 본가 제품은 아무런 거치대도 필요 없이 이 배틀 모드에서 그냥 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가 제품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비변형 제품은 거치대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일단 퀄리티 부분에서는 이런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고, 가장 마음에 든 거는 노멀 버전과 배틀 모드로 이렇게 바꿀 때 파츠를 계속 꼈다 뺐다 하면서 좀 힘을 줘야 하는 그런 좀 귀찮음이 좀 동반되는데, 헤즈브로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다시피 그냥 바로 변신을 하면 됩니다. 이 파츠도 꼈다 뺐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접어 넣으면 되고, 팔뚝도 그냥 밀어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식으로 바로 변형을 할 수 있어서 일단 귀찮음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파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넣어주면 충분히 프로포션을 살리면서 또 변형까지 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우수한 점이 있죠.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변신하는 헤즈브로 본가 제품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저는 좀 더 어필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검이 없다는 점인데, 혹시나 이제 블루키에서 준 검이 손에 맞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일단 블루키 제품의 검은 이 분리형이 아니고, 이 본가 센티넬의 손은 또 이게 벌려지지 않는 손이라서 낄 수가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갖다 대보면 나름 스케일은 맞는 것 같아서 이 칼이 분리됐거나 혹은 본가 센티넬이 좀 전지 가동이 돼서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렇게 블루키 제품 배틀 모드, 노멀 모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고요. 변형을 하고 스케일이 좀 더 크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한다 하시면 이제 본가 헤즈브로 센티넬을 구하시면 되겠고, 좀 더 퀄리티가 좋은 거, 그리고 프라모델 느낌의 뭔가를 원한다 하면은 블루키를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개인적으로 취향의 차이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좀 더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해보면 좋겠죠. 제품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면 앞서 봤던 디럭스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과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센티넬 같은 경우는 보이저 클래스인데 디럭스급인 옵티머스와 거의 비슷해요. 그나마 좀 날개나 이런 파츠 때문에 좀 덩치가 있다는 걸 제외하면 거의 사실상 디럭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당장의 보이저급인 벡터 프라임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스케일 면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범블비하고 비교하면 범블비는 워낙 작게 나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름 이때는 보이저급인가 할 수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같은 디럭스급인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보이저급인 벡터 프라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아쉬울 수 있다. 이제 로봇 모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알트 모드로 변신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뚝의 부분을 배틀 모드로 전개할 때처럼 팔을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날개를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여기 윗부분 날개를 쭉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를 딱 결합해 주세요. 이쪽도 여기 있는 핀 부분에 이렇게 날개를 결합해서 딱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정면으로 와서 얼굴을 이렇게 반대로 쭉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린 다음에 이 콕핏 부분을 쭉 내려서 목 부분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양쪽에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 있는 핀 부분을 맞춰서 딱 껴줍니다. 이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이 되죠. 날개 부분을 보면 힌지가 있고, 이렇게 날개를 좀 더 펼쳐서 원래 있는 위치보단 뒤로 이렇게 당길 수가 있는데 쭉 당겨서 일단 종아리 부분을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여기 종아리 부분에 있는 부분과 여기 등짐 부분을 합쳐서 이렇게 결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집어 보면 여기 날개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랑 이제 종아리 부분에 있는 이 파츠랑 껴줍니다. 여기도 날개랑 이렇게 종아리 부분을 결합해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딱 맞춰지는 소리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발 부분은 아까 배틀 모드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뒤꿈치를 빼서 엔진 파츠를 꺼내고, 그 다음에 발을 꺾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출력 엔진 부분을 꺼내고 이렇게 발을 꺾어서 이렇게 뒷부분을 완성해주고요. 이렇게 어깨를 분리해주면 쫙 빠지는데, 이거를 그대로 내려서 여기 어깨 부분에 있는 이 파츠를 여기 허벅지에 있는 고관절에 있는 핀에다가 결합해줍니다. 여기도 빼서 쭉 내린 다음에 고관절이랑 어깨를 결합해주고, 팔은 보면은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구멍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날개에 있는 핀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여기 있는 핀이랑 여기 뒷부분에 있는 일자 구멍이랑 날개 부분을 결합해줍니다. 다음 뒷부분에는 방패를 꼽고,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된 구멍에는 블래스터의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딱 전개해주면 이렇게 완벽한 알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앞서 패키지 설명에서 봤던 것처럼 17번의 스텝을 갖고 있어서 엄청 간단합니다. 사이버트론 비행차로 변신을 하는데 독특하면서도 익숙한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센티넬의 알트 모드 같은 경우는 영화에 나온 적이 없죠. 대부분 로봇 모드로 전개를 하고 또 날아도 로봇 모드로 날았기 때문에 알트 모드는 이제 우리가 제품으로 처음 이렇게 접하는 건데, 이 제품으로나마 이제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또 신선함을 많이 느껴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완구 특성상 밑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납작하게 잘 만들어져서 로봇 모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알트 모드 때도 프로포션을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날개 부분과 운전석 부분에 여기가 또 금색깔, 물론 노란색이긴 하지만 원래는 금색으로 이렇게 또 색감 포인트를 이어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센티넬의 상징을 좀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 같은 경우도 훨씬 깔끔하게 또 배치를 해서 이 방패 같은 경우는 천장에다가 장착을 해서 색감 포인트를 줬고, 또 블래스터는 양쪽에 붙여서 이런 공격적인 전투기의 모습을 구현을 했는데, 또 날개도 이렇게 좀 부분 나눴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들고, 앞서 봤던 것처럼 17번이라는 간단한 변신을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심플하면서도 손맛이 좋은 그런 또 재미를 줘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둘러볼 건 없어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요. 뭐 크기를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또 아까 로봇 모드 때는 좀 보이저 클래스 치고는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트 모드가 되니까 생각보다는 좀 크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여기서만큼은 좀 보이저급의 퀄리티를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고요. 알트 모드 빠르게 다시 또 넘어가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1 영화가 나온 이후에 제품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품이 나와주니까 또 한 번 작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다시 이어서 또 느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빌런이지만 이렇게 멋있는 빌런이 있을까 싶은데요, 역시나 매력적이었고요. 물론 영화에서는 좀 별로였지만 디자인은 물론 제품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이 센티넬 프라임, 이 리뷰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꼭 구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이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